안녕하세요. 타임체이스입니다. 조선시대 왕에게 올리는 진상품 중 금이나 인삼보다 더 까다롭고 위험했던 품목이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놀랍게도 그 답은 지금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사 먹는 바로 이 귤이었습니다. 오늘 이 평범해 보이는 과일 하나가 어떻게 조선이라는 국가 시스템의 정교함과 모순, 그리고 백성의 눈물을 동시에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는지 그 깊고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왕의 귤 한 입, 그 이면에 숨겨진 역사의 맨얼굴을 마주할 준비 되셨습니까? 우리가 아는 귤, 즉 강귤은 조선시대에 아무나 맛볼 수 있는 과일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제주도와 일부 남해안 지역에서만 재배되었던 이 과일은 그 희소성 때문에 왕실과 최고 위층을 위한 전략 물자에 가까웠죠. 왕이 먹는 음식, 즉 수라에 오르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식인 종묘제사의 제물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상신에게 바치는 제물에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강박관념은 귤 하나하나에 국가적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귤에 대한 기록이 상상 이상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단순히 맛이 좋았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올해 제주에서 올라온 귤의 상태가 좋지 않으니 담당자를 문책하라는 식의 서슬 퍼런 기록부터 가뭄으로 귤 농사가 흉작이라 종묘에 올릴 것이 걱정된다는 왕의 탄식까지, 귤은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니라 왕실의 권위와 국가 제사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매개체였던 겁니다. 문제는 이 귀한 귤을 생산지인 제주도에서 소비지인 한양까지 무사히 운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비행기로 1시간이면 닿는 거리지만 당시에는 그야말로 목숨을 건 대장정이었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예측할 수 없는 바닷길을 이력편주의 의지에 건너야 했고 육지에 닿아서도 수백 킬로미터의 길을 달려야 했습니다. 냉장 기술은 전무했죠. 이는 사실상 조선판 국가 차원의 콜드체인 물류 프로젝트였고 그 성공률은 처참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귤이 한양에 도착했을 때 절반 이상이 썩거나 무르기 일쑤였습니다. 이는 곧 진상을 책임지는 지방관과 운송 책임자의 목숨을 위협하는 일이었습니다. 귤 하나가 상하면 사람의 목이 위태로워지는 시대. 이것이 바로 조선시대 귤이 가진 무게감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살얼음판 같은 귤 운송 작전의 책임자를 맡으실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이 험난한 여정을 거쳐 왕의 손에 들어온 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었을까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용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묘제례였습니다. 국조 오레이와 같은 예법서에는 제사상에 올려야 할 과일의 종류와 위치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귤은 이 제사상에서 빠져서는 안 될 핵심 품목이었죠. 왕은 귤을 먹기 이전에 먼저 조상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통치가 조상의 덕이며 하늘의 뜻에 따르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귤을 제사에 올리는 것은 단순한 관습을 넘어 왕조의 정통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정치적 의례였던 셈입니다. 두 번째 용도는 바로 정치적 포상이었습니다. 왕은 이 귀한 귤을 신하들에게 하사함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고 충성을 유도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환감제입니다. 성균관 유생들을 대상으로 치르는 특별과거 시험인데 귤이 제주에서 한양에 도착한 것을 기념하여 열렸습니다. 이 시험의 합격자에게 왕이 친히 하사하는 상품이 바로 노란귤, 즉 환감이었습니다. 중종실록의 기록을 보면 왕이 직접 창경궁의 홍화문으로 나아가 귤을 나눠주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최고의 엘리트 집단에게 귤을 하사하는 행위는 마치 오늘날 기업의 CEO가 핵심 인재에게 파격적인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상징성을 가졌습니다. 나의 사람이 되면 너는 이토록 귀한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였죠. 이 귤을 받아든 신하와 유생들은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며 왕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세 번째는 왕실의 약재로서의 역할입니다. 귤은 단순한 과일이 아니었습니다. 동의보감을 보면 귤 껍질을 말린 진피가 기의 순환을 돕고 가래를 삭히는 중요한 약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과 왕실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내의원에서는 잘 말린 귤 껍질을 상비약으로 비축해 두었습니다. 특히 겨울철 감기나 기침과 같은 호흡기 질환이 찾을 때
귤피를 달인 차는 왕을 위한 최고의 보약 중 하나였을 겁니다. 이처럼 귤은 알맹이는 제사와 포상에, 껍질은 약재로 쓰이며 버릴 것이 하나 없는 완벽한 왕의 과일이었습니다. 맛과 향, 정치적 상징성, 그리고 약효까지 모두 갖춘 그야말로 조선시대의 슈퍼푸드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왕의 식탁을 화려하게 장식했던 붉은 귤의 이면에는 제주 백성들의 푸른 눈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공납 혹은 진상이라 불리는 조세 시스템의 폐단 때문입니다. 국가는 법으로 각 지역의 특산물을 일정량 바치도록 규정했습니다. 문제는 그 수량과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제주에 할당된 귤의 양은 실제 수확량을 아득히 뛰어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뭄이나 태풍으로 흉년이 들어도 할당량은 줄어들지 않았죠. 설상가상으로 귤을 수확하면 관리들이 먼저 상태 좋은 것들을 박물이라는 뇌물 명목으로 챙겨갔습니다. 운송 과정에서 썩을 것을 대비해 몇 배의 양을 더 거두어가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탐나지와 같은 기록을 보면 귤나무 한 그루가 자라면 온 집안이 그 폐해를 입는다고 한탄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심지어 백성들은 진상 부담을 견디다 못해 일부러 귤나무를 베어버리거나 뜨거운 물을 부어 말려 죽이는 일까지 벌였습니다. 국가 최고의 진상품을 키우는 농민이 오히려 그 나무를 저주하게 된 이 아이러니. 이것이 바로 진상 시스템의 민낯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복, 미역, 말총 등 제주의 모든 특산물이 비슷한 운명에 처해 있었죠. 중앙정부는 한양에서 결과물, 즉 싱싱한 귤만을 원했고 그 과정에서 백성들이 어떤 고통을 겪는지는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이는 비단 조선시대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효율과 결과만을 중시하는 시스템 속에서 과정의 정당성과 구성원의 희생이 쉽게 잊히는 모습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당시 제주의 목민관이었다면 한양의 왕에게 이 부조리한 현실을 어떻게 보고하고 설득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조선시대 왕의 귤이라는 작은 창을 통해 거대한 역사의 풍경을 들여다봤습니다. 귤은 왕에게는 통치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제물이자 신하를 움직이는 강력한 정치적 도구였습니다. 동시에 국가의 경직된 조세 시스템이 어떻게 백성의 삶을 옥죄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붉은 과육의 달콤함 뒤에 가려진 푸른 눈물의 짠맛. 이 양면성 속에 바로 역사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즐거움이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먹는 음식 하나, 사용하는 물건 하나에도 우리가 알지 못했던 누군가의 땀과 눈물이 그리고 치열했던 역사의 흔적이 새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야를 더 깊고 넓게 만들어주는 거울입니다. 오늘 이 귤 이야기가 여러분의 식탁에 그리고 일상의 작은 성찰의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타임체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